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한쌤의 새빨간 화학2입니다. 우리가 흔히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몰롱도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의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몰롱도의 정의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질량입니다. 따라서 이 용액의 부피에 의해서 바로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 몰롱도도 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용액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다르면 몰롱도가 다르다는 문제점을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세웠던 이 몰롱도를 다른 기준으로 세워서 새로운 농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세워야 됩니다. 용액의 부피, 이것이 온도의 영향을 받았다면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바로 질량입니다. 따라서 이 질량으로 새로운 농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질량을 기준으로 만든 농도가 몰랄 농도입니다. 그럼 몰랄 농도의 더 정확한 정의는 용매 1k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몰랄 농도라고 하고, 수식으로는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몰농도 같은 경우는 용액의 부피 리터였다면 몰랄 농도는 용액이 아니라 용매의 질량 kg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소문자 m 그리고 몰 퍼 kg이 되고,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양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몰랄 농도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몰농도를 사용하고 언제 몰랄 농도를 사용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 몰농도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실험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웬만한 우리가 화학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같은 경우는 다 온도를 고정시켜 놓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몰농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몰랄 농도를 언제 사용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몰랄 농도 같은 경우는 몰농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즉 온도가 변하는 실험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온도가 변하는 실험은 대표적으로 끓는 점, 오름, 그리고 어는 점, 내림과 같은 온도가 변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 실험에서는 몰농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몰랄 농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물 125g에 설탕 17.1g을 녹인 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해보자. 단 설탕의 분자량은 342이다. 먼저 용질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용질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즉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 분의 용질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 분자량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램 퍼 몰이라는 몰질량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계산해주면 20분의 1 몰이라는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2단계, 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한다. 몰랄 농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용매의 질량 kg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용매는 물이기 때문에 125g을 kg으로 바꾸면 0.125kg 분의 용질의 몰수 20분의 1 몰. 그럼 얘를 좀 더 계산하기 쉽게 분수로 바꿔주면 8분의 1 분의 20분의 1
몰 퍼 킬로그램. 따라서 20분의 8 몰 퍼 킬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10분의 4 몰랄 농도, 즉 0.4 몰랄 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물 100g에 수산화 칼륨 11.2g을 녹인 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 수산화 칼륨의 화학식량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용질의 몰수는 용질의 화학식량, 여기에 몰질량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를 붙이고, 그 질량 11.2g. 그럼 계산을 해주면 5분의 1 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몰랄 농도 한번 구해 볼게요.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따라서 용매의 질량은 100g이기 때문에 얘를 킬로그램을 바꾸면 0.1 킬로그램 분의 5분의 1 몰이라고 할 수 있고, 얘도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몰랄 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도 두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전에 있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꼭 문제를 풀고 선생님의 해설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풀고 선생님의 해설을 봐주세요. 자, 문제를 다 풀었다면 지금 선생님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수산화나트륨 20g을 물 100g에 녹였을 때 용액의 몰랄 농도를 구하시오. 그럼 얘도 첫 번째 단계가 그렇죠,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거죠. 용질의 몰수,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 40, 여기 단위를 붙이면 그램 퍼 몰 분의 20g, 얘는 바로 그렇죠, 0.5 몰이 나오죠. 두 번째, 이제 몰랄 농도를 구해야 됩니다.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물 100g은 0.1 킬로그램이죠. 분의 0.5 몰. 그럼 따라서 5 몰랄 농도가 나옵니다. 자, 이번 문제 0.5 몰랄 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 물 100g에 몇 g의 수산나트륨을 녹여야 할까? 얘는 거꾸로 가면 됩니다. 몰랄 농도에서 용질의 몰수를 구하고 용질의 몰수에서 용질의 질량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수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0.1 kg 분의 용질의 몰수 모르기 때문에 x. 그럼 따라서 x는 이 두 개를 계산해주면 0.05 몰이 나옵니다. 그럼 용질의 몰수는 0.05 몰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화학식량 40g 퍼 몰 분의 용질의 질량 y라고 해놓고 이 y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y는 이 둘을 곱해주면 2g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몰 농도를 배웠다면 이번엔 몰 분율이라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몰 분율은 균일한 혼합물에서 각 성분의 양을 혼합물의 전체 양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몰 분율은 용매와 용질 구분 없이 입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각 성분의 몰 분율을 모두 더하면 1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B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때 A의 몰 분율은 우리가 카이 A 이렇게 써주고 전체 입자의 개수 10개죠. 분의 A 입자의 개수 6개 약분을 시키면 5분의 3. 따라서 A의 몰 분율은 5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엔 B의 몰 분율 한번 구해 볼게요. 카이, 몰 분율 쓸 때는 이 카이라는 문자를 써요. B, 전체 입자의 수는 10이고요. 그리고 B의 입자의 수는 4개입니다. 따라서 5분의 2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몰 분율은 5분의 2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몰 분율, A의 몰 분율과 B의 몰 분율을 합치면 모든 입자의 몰 분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용질의 몰 분율이 클수록 일정량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많으므로 이 몰 분율은 뭘 의미한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 몰 분율은 농도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A와 B 중에서 B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B 입자가 용액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몰 분율이 크면은 농도가 진해지는 거고, 몰 분율이 작아지면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이 몰 분율은 농도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자, 이번엔 몰 분율 한번 계산해 볼게요. 몰 분율이라는 거는 입자의 수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량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럼 따라서 여기 보이는 물 54g과 에탄올 92g을 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분자량을 알아야겠죠. 그럼 여기 수소가 1이고 산소는 16이기 때문에 따라서 물의 분자량은 18이 나오고요. 탄소가 12, 수소 1, 산소 16이기 때문에 에탄올 한번 계산해보면 2개 있어서 24. 수소는 여기 5개 있지만 여기 하나 더 있죠. 6. 그리고 16. 더해졌을 때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46이 나옵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물은 54g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계산하면 몰수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3몰이 나오고요. 에탄올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에탄올은 여기 있는 분자량으로 92g을 나누게 되면은 이 몰이 나오겠죠? 따라서 물은 3몰, 에탄올은 2몰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각각 물과 에탄올의 물 분율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경우 전체 입자수 5몰이죠? 물의 입자수 3몰, 따라서 5분의 3. 에탄올은 전체 입자수 5몰, 에탄올 입자수 2몰, 따라서 5분의 2. 두 개 더했을 때 1 나오죠. 그래서 물과 에탄올의 몰 분율을 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몰농도의 문제점을 통해서 몰랄농도가 나오게 된 이유와 그리고 몰랄농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몰 분율이 가지고 있는 농도적 의미까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